오늘의 코인, 오늘은 비선실세 시간입니다. 시장의 이슈 속에서 AI 시스템 시그널과 차트를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죠. 자, 비선실세의 하이스트 전문가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테입니다. 네. 오늘도 간결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인사로 오늘 또 수능 보시는 분들을 또 응원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능 날인데요. 그동안 고생하셨던 수험생분들과 옆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던 가족분들, 이번 수능 준비한 만큼 실수 없이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하루 사이에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확실히 우리가 크립토 윈터다, 암호화폐 겨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겨울이 언제 끝날까에 대한 화두가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맞아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향력 있는 분들이 혹한기가 최소 23년 연말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그 이후로는 해시레이트 상승이나 에너지 비용 상승, 특히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채굴자들이 지금 이중교를 걷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부족이 연말까지 지속되면 지금 시장은 얼어붙게 마련이거든요. 혹한기가 언제 끝날까 보다는 왜 끝나야 되는지를 지금 이유를 좀 찾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에 FTX 위기로 인해 비트코인 마진콜 폭포로 13,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 제 생각도 비슷하거든요, 정말.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가 최근에 떨어질 만큼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마진콜 폭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비슷하게 이제 코인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선물 투자 같은 경우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고 현물 같은 경우도 이 신용이라든지 신용을 빌려서 써서, 네,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에 이제 저항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무너져 버리면 이제 빌린 부분은 그쪽에서 이제 억지로 뒤에 레버리징이라고 네. 하잖아요. 팔아버리면 거기 단계가 내려가고 그 밑에 받치고 있던 처음에 고점에 사셨던 분들보다 조금 낮게 사신 분들도 이 충격 때문에 계속 폭포수처럼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강제 청산이라는 위험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하게 될 때도 걸어놓은 가격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강제로 청산이 되거나 그러는 건가요? 보통 이제 네. 레버리지 배율에 따라서 네. 이 마진콜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선물 투자는 대부분 이제 보증금을 넣어 놓습니다. 근데 네. 그 보증금을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을 때 네. 그렇죠.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네. 해외 선물하시는 해외 분들은 선물에서. 보증금 좀 네. 넣으라고 네, 보통 맞아요.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끌었을 자금이 없을 때 버티기 힘들 때 보통 그 부분이 일어나는데 최근에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네. 그때 이제 전 세계 전염병이 돌 때 마진콜 폭포가 한번 쏟아졌었죠. 그러면은 이 코인 시장에도 이러한 마진콜 폭포가 시장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13,000달러, 13,000달러를 깨지게 되면 네. 그 밑에 하단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려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FTX 위기로 인해서 마진콜 폭포까지 겪게 된다면은 13,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암호화폐 윈터 언제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좀 하락을 겪고 좀 아픔을 좀 겪고 난 후에 이제
그 지난 방송 때 제가 이제 바이낸스 수장이 좌우창펑이 좀 깨끗해지고 있다. 네. 네, 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게 다른 말로는 시장을 좀 많이 떠나서 축소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 왜냐면 사람이 적고 관심이 없을수록 가격을 끌어올리기는 쉽습니다. 쉬워서 네. 솔직히 뭐 5년, 10년 전에 암호화폐가 시장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 때 과거 한 4, 5년 전에 누군가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10,000원대 살 수 있었는데 과거 맞아요.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주가 좀 줄어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저점이 오지 않을까. 아픔을 겪을 만큼 겪어야 된다는 거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또 다른 세력이나 또 다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보통 투자 같은 경우 네. 저도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바닥이 드러났을 때는 거래량이 없다는 네, 거거든요. 왜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을 때 보통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건 살 사람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어져야만 바닥이 좀 드러나겠구나.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FTX 투자한 뭐 세쿼이어 캐피탈이든지 테마사 그 이제 싱가포르 국부 펀드 같은 경우도 투자액을 상각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0으로 본 거죠. 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죠. 여기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가상 자산이 이제 대출 업체 아까 제네시스도 말씀해 네. 주셨고 블록파이 같은 경우도 파산 보호 신청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런 아픔들이 여러 번 나와주고 단단해져야지만 그때 바닥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희망적인 부분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제 자업창펑이 산업복구기금 세부 내용을 2주 내에 공개하겠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인 이유가 바이낸스 같은 지금 최대 선물 거래소의 수장은 이 암호화폐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더 활발하게 깨끗해지게 이런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체감이 가지는 않아요. 투자 입장에서는 계속 안 좋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현물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까? 특히 하락이 이제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서 바닥을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현물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인데 비싸게 사놓은 사람들이 언제 더 올라갈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암호화폐 선물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은 우리 현물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이 암호화폐 투자를 현물이 아닌 또 선물까지 확대시켜서 솔루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면은 어떨까라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암호화폐 선물 투자는 좀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하이스트 전문가님에게 배워보는 마음으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암호화폐 선물도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뭐 인버스라고 하잖아요. 상승과 하락의 포지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보통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어떤 이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걸 맞추는 부분이거든요. 확률은 50대 50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반반이에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이제 51%, 52%, 60%, 70%까지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 지표라든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업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직장 다니거나 보통 이제 본인의 일상을 지키시는데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다 보니까 차트 공부라든지 기법 공부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지켜보실 수가 없어요. 파수꾼이나 정찰병 역할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조 지표는 필수적이다, 필연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트 시그널을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이제 띄워드렸듯이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빨간 점과 파란 점 이렇게 계속 이제 1시간 봉이거든요, 이 네. 비트코인.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완만하게 정말 이제 박스권을 그리다가 FTX 사건 이후로 쭉 지금 이제 시세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시세가 밀렸을 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빨간 점, 파란 점 위에 점이 파란색으로 나오면 네. 상승 포지션으로 이제 변경이 됐다. 빨간 포지션, 빨간 점이 나왔을 때는 이제 하락 포지션으로 변경이 됐다. 이걸 지금은 1시간 봉이지만 보통 15분 봉, 5분 봉, 3분 봉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스캘핑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빨리, 짧게 보고 빠르게.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하루 이틀 3일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려면 변동성이라든지 특히 레버리지에 따라서 배율에 따라서는 이제 마진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길게 보기는 너무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고래 움직임이나 뭐 어제도 이제 그저께도 PPI 지수 발표 예전에 맞아요. 제가 나왔을 때 CPI 발표 때 네.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아래 위로. 물론 배율에 따라서 정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MDD라고 하죠. 최대 손실률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제 비중을 지켜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배율을 써라. 레버리지를 맞아요. 써라. 네. 그리고 익절과 손절을 무조건 지켜라. 이게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뻔한 얘기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 계좌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차트나 제가 이렇게 차트에 선긋권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최근에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박스권 행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18,000원 뚫지 못한다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추세 매매, 방향성 매매를 할 때는 위에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과 이제 밑에 지지선을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밑으로 하락 포지션을 잡고 지지선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거나 지지선 이탈하고 올라왔을 때는 상승 포지션을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는 개인적인 촉과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라든지 이런 차트 분석, 저희가 만든 시스템을 트레이딩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그 자기가 이제 하락 포지션을 잡을지 상승 포지션을 잡을지에 대한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선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에 모두 다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긴 한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선물 거래다라고 하면은 위험성부터 좀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투자를 좀 현물, 선물 오래 한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네, 현물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이제 현물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그 앵커님도 혹시라도 자가용 몰고 출근하실 때 눈이 온다면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가장 먼저? 눈이 오면은 이제 차를 안 가지고 나가야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죠. 네. 예, 보통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눈이 오면 네. 차가 막히겠구나 오늘. 그렇죠. 대부분- 그런 생각을 대부분 그런 하죠.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그럼 시장에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혹한기다 안 좋다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떨어지겠구나. 근데 그렇죠. 현물 네. 투자하시는 분은 떨어졌을 때 그냥 물론 뭐 이제 뭐 무포지션으로 그렇죠. 가져가시거나 무포지션이나 네.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잡거나 맞아요. 근데 그렇죠. 예,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상승과 하락 음. 동시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율, 레버리지에 따라서 작은 지렛대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투자 자산이 적더라도 네. 더 크게 큰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력이 생기는 부분인데 리스크가 이제 예전부터 리스크가 네. 있다, 위험하다 하는 맞아요. 부분은 그런 인식이 너무 네, 많아서 손절과 사실은. 익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비중과 무리한 비율
그게 가장 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궁금한 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의 하락장을 겪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뭐 수익이 났거나 돈을 버는 투자자분들도 있다라는 건가요? 우선 이제 뭐 너튜브라든지 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선물 투자로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막대한 많잖아요. 자금을 네. 벌었다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네, 계좌도 오픈을 오픈도 하면서. 하시고. 근데 네. 저는 그런 부분에 현혹은 안 됐으면 하거든요. 음. 사람마다 다 이제 성향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그분의 이제 운때도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네, 저도 선물 투자 많이 했지만 이게 단순하게 어떤 트레이딩 기법이라든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거든요. 나에게 맞는 기법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편한 게 이제 나에게 맞는 기법인데 내가 편한 대로 하다 보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위대한 투자자들도 파산과 재기를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그분들도 항상 이기는 싸움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다. 기법보다는 시법이라고 하잖아요. 원칙을 끝까지 고수할 자신이 없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스캘핑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트레이더님 분들이 막대한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이제 그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면 꾸준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자신 있는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선물 거래에 관한 또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데요. 내가 현물 투자를 위한 시그널로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또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QR코드가 하나 나갈 텐데요. 이 부분과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QR코드를요.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은 조그만 영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은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 전부 다 풀어주신다라고 하고요. 매매 기법들까지도 공유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고지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전문가님은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